안녕하세요. 출시토TV의 김수스프레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4D 레이더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된 특허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그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인데, 특히 자율주행 레이더 쪽으로 진출하려고 해서 현대차랑 GM이랑 얼마 전에 그 자동차 동맹을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거를 활용하려고 한다.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주목받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4D 이미지 레이더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에 이걸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의 레이더라고 불리는 거는 평면 좌표인 X, Y랑 속도 정보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4D라고 불리는 이 레이더는 Z 좌표까지, 그 높이 좌표까지 처리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사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완전 4D처럼 만들어서 사물을 측정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거여서 좀 공부하다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점을 타깃하는 반면에 이 이미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예전 거는 XY 좌표만 있으니까 점으로만 딱 알았는데, 지금 Z좌표까지 있으니까 사물로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D 이미지 레이더라는 거가 사물을 만약에 탐지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기존의 3D 레이더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라이다랑 비슷한 성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거죠. 라이다랑 비슷한 성능을 갖게 되면은 라이다보다 80% 이상 가격 경쟁력이 저렴하다고 하니까 낮은 원가에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레이더를 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개발만 되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빛을 사용해서 3D 맵을 생성하는 반면에,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라디오파를 사용하죠. 그래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이 점으로서 계속 측정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확도랑 해상도를 갖고 있다. 레이더는 그거에 반해서 낮은 해상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장이 좀 짧은 편에 속하고, 그다음에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좀 긴 편에 속합니다.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그 장애물이 만약에 없으면은 왔다 갔다 딱 하면서 정확하게 3D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천, 비라든지 눈 등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이 빛이 가다가 이 장애물에 막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반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예를 들면 뭐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파장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라이다에 비해서는 그런 우천 같은 상황에서도 용이하게 장애물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파장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라이다의 문제는 좀 비싸다는 거고, 레이더의 문제는 싼데 4D로 정확하게 사물을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가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 하나하나 다 측정하기 때문에 빛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 같은 것들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2D로만, 여기 보시면은 사물이 X, Y 좌표로만 측정이 되고, X, Y 좌표에서의 속도만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D 레이더가 바로 이런 거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사물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같이 탑재된 것이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20년도에 등록된 특허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비균일 선형 배치된 수신 안테나 배치를 가진 레이더 장치라고 되어 있는 건데, 현재 이 특허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다양하게 해외 국가에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서 좀 중요한 특허라고 생각해서 해외로 특허를 쫙 뿌린 것 같고요. 첨가함을 보면은 비균일 선형 배치되는 안테나 배치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균일하게 안테나를 배치한 것보다 비균일하게, 여기 보시면은
뭔가 X방향, Y방향으로 좀 비균일하게 돼 있죠, 다. 이게 비균일하게 하는 게 좀 약간 그 수신하고 송신할 때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 안테나별로 거리 및 도플러 데이터를 산출하는 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도플러 데이터라고 그러면은 이제 도플러 데이터가 속도 데이터라 보면 돼요. 속도 데이터, 거리 데이터는 말 그대로 거리고, 그러니까 사물과의 거리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면은 가상 안테나별로 측정한다 돼 있어요. 이 가상 안테나라는 별로 되는 이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가상 안테나라고 하면은 송수신 안테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작동해서 그 안테나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여러 개의 안테나가 배치되게끔 작동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12개의 송신 안테나와 16개의 수신 안테나가 이렇게 비선연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안테나가 쐈어요. 첫 번째 안테나가 송신 쐈으면은 그거를 여기서 다 수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이 하나에서 쏜 게 이제 16개의 수신 감도가 생겼죠. 그럼 16개의 가상 안테나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거가 쏘면 32개, 세 번째 거가 쏘면 몇 개 이렇게 돼서 12개의 송신 안테나가 16개 수신 안테나가 조합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총 192개의 가상 안테나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한 번에 쏘고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쏘음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가상 안테나가 형성된 것만큼의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이츠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구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소수의 안테나를 갖고도 다수의 가상의 안테나를 가질 수 있는 효과를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4D라는 그러한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됐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송수신 가상의 안테나를 확보해야지만 4D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가상 안테나에서 측정한 그런 데이터를 매핑 데이터로 2차원 배치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도플러 V값, 속도값과 거리값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속도값과 거리값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P가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P가 이제 아까 말했던 가상의 안테나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지금 요거가 하나가 쐈을 때 여기 짜라락 연결되고, 두 번째 게 쐈을 때 하나가 짜라락 연결되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쏘는 행위 자체가 가상 안테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쏘는 행위 자체가 가상 안테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복수계의 가상 안테나의 자료가 이렇게 쌓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약간 3D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2D 형태로 매핑하겠다. 어떻게 매핑하냐? 바로 방위각과 고도각을 따라서 이렇게 매핑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변환 절차에 의해서 방위각과 고도각을 마련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고도각이라는 게 있고 방위각이라는 게 있는데, 방위각은 말 그대로 XY 방면으로 이렇게 방위가 형성되어 있는 거, 고도각은 Z축 방향으로 이렇게 고도가 몇 도인지 형성하는 거, 이런 데이터를 형성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D로밖에 못 보는데, 이 방위각, 그 고도각까지 알게 되면은 이렇게 3D 데이터까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매핑 작업을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커에서도 그런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12개의 송신 안테나, 16개의 수신 안테나 되어 있으면은 각각의 경우가 그 12 곱하기 16 하면 192잖아요. 이 192개가 각각의 안테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상 안테나. 이 각각의 안테나, 이 경우의 수의 안테나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집해서 2D 작업을 해서 매핑을 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 통해서 고도각과 방위각을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4D로서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물체가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하게끔 그렇게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 도플러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렇게 목표물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 딱 전자파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게 이쪽을 빨리 움직이면 더 빨리 돌아올 거고, 여튼간에 이런 것 때문에 송신했던 파장과 수신했던 파장각에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 이 차이에 따라서 이 데이터, 그러니까 목표물의 거리랑 그다음에 속도를 알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튼 오늘은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4D 레이더를 가능하게끔 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제가 보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4D 형상, 이게 사람이 눈이라는 거가 딱 눈으로 봐야지만 이게 딱 어떤 거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그 3차원 영상이라는 게 없고 이렇게 알고리즘 매핑 데이터만 쪼다락 연결돼 있으니까 저조차도 이야기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튼간에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그 레이더를 통해서 4D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께 간단하게 그 소프트웨어 기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